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기본적인 프린트 함수를 해봤었죠. 오늘은 숫자 및 연산자 다루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론적인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면 바로 개발 환경으로 이동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숫자를 다루기 앞서서 용이한 코딩을 위해서 몇 가지 함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함수인 input 함수입니다. 이 input 함수인데요. 프린트 함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로서 C 언어를 학습하셨던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scanf 함수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input 함수는 줄바꿈 문자인 n까지의 한 줄의 문자열을 받아온 함수예요. 그래서 A는 input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A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된 겁니다. 한번 프린트 A를 넣어서 잘 들어갔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잘 되죠. 윗부분은 입력부고 밑에 부분은 출력부예요. 이렇게 출력이 된 건 앞서 언급했듯이 인풋은 줄바꿈까지 한 줄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띄어서 출력이 되겠죠. 인풋 함수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안내 문구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안내 문구를 넣고 출력까지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내 문구가 나오죠. 여기서 숫자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47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인풋이 문자열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이 숫자는 정수 47이 아니라 문자 47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숫자 다루기인 만큼 이제 여러 숫자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받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러 변수를 따로따로 각 줄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각각 A, B, C를 여러 개 입력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개의 변수를 한 줄에 여러 개 동시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함수가 두 개나 보이죠? 바로 이 map 함수랑 split 함수인데요. 우선 이 스플릿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리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공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백을 기준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인풋은 문자열로 받아온다고 했었죠. 문자열 안에 내용이 공백 기준으로 하나하나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 map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함수를 받아오고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는 반복 가능한 자료형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면 리스트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받아온 함수에 적용하는 함수가 바로 이 map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ABC는 map int input split을 해석을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받아오고 그것을 공백 단위로 자른 문자열을 int 함수에 넣어서 적용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BC에 각각 문자가 아니라 이 int형의 정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한 줄에 여러 개를 받아온다고 했었죠. 아무 숫자나 넣어볼게요. 공백을 기준으로 하니까 스페이스바 꼭 띄워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숫자 다루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숫자 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연산자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몫을 구하는, 목 구하는 연산자,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거듭제곱 연산자도 있습니다. C 언어보다 확실히 종류가 많죠. 한번 이 7가지들을 다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짠. 두 개의 숫자를 받을 건데, 두 개를 받아서 덧셈과 그리고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이 나누기 연산자를 2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그리고 거듭제곱은 곱하기를 2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숫자는 너무 어렵지 않게 14, 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터 7가지의 계산들이 다 보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거듭제곱 이렇게 잘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연산자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연산자들은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우선 비교연산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수들을 비교를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인데요. 제가 시언어에서 수식과 연산자 파트에서도 정말 강조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연산자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이라면 등호가 2개 들어간 것에서 의문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시언어의 수식과 연산자 부분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논리연산자인데요. and, or, not으로 논리 곱, 논리 합, 부정을 의미합니다. 시언어에서는 ampersand 2개,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느낌표로 and, or, not을 표현을 했었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and, or, not으로 논리를 표현합니다. 그 밖에 중요한 연산자들인데요. 우선 포함 연산자는 in인데요. 원소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나 튜플, 집합,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거기에 속하는 원소라면 true, 속하지 않는다면 false를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일 객체 판정 연산자는 is인데요. 두 객체가 같은지 다른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요. 만약에 같다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겠죠.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는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기본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건 오늘 복습이고요. 연산자 내용을 복습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항상 영상 끝에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내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문제들이 다시 나갈 텐데 이번 주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예요. 아까 사칙연산들 프린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비교 논리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프린트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입력받을 때 한 줄에 입력받으라는 건 이제 어떤 함수를 써서 받아야 할지 떠오르시죠? 지금까지 숫자와 연산자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직접 손으로 실습해보지 않으면 능숙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르시는 내용이나 고쳐야 할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